당연한 얘기지만 40대든 50대든 60대든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약. 이 마약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합법적인 마약이 있어요. 물론 돈이라는 거는 바다익선입니다. 노후에 많은 돈이 벌릴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적게 살아남을 수 있는 돈 2명 정도가 사는 노후 부부가 사는 정도의 금액으로는 원래 벌던 만큼 또는 훨씬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원래 내가 노후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00을 벌었다 그러면 노후가 됐을 때 이후에도 500을 내가 벌 것이다 또는 500 이상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을 맞추려고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영역에 투자를 하고 베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갑자기 있는 돈을 팔고 원래 내가 500을 벌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을 벌어야 되니까 집을 팔고 집을 좀 줄이고 그 돈 갖다가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걸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리스크를 벌이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를 벌리게 되면 반대로 그거를 잃었을 때 훨씬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있던 것도 다 까먹는. 근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요, 기존에 내가 벌고 있던 거를 그대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계속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끝까지 나한테 족쇄가 되는 경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잘 되는 구조였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 안 돼요. 피자 한 판이 있단 말이에요.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돈을 내서 투자를 했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판에서 피자 규모가 커지긴 하겠죠. 근데 커져봤자 크게 커지지 않아요. 결국은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가져가거나 아예 못 먹는 사람도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상급 라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죠. 보통 근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들어가냐? 8조각이 있는데 3조각을 먹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듣고 누구나 내 3조각을 벌 것이다. 그래갖고 다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쫄쫄 굶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40대든 50대든 60대든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약. 이 마약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합법적인 마약이 있어요. 도박이죠.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약과도 같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가서 고스톱 치고 카지노 가서 돈을 쓰는 도박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도박처럼 사는 분들이 계셔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걸어요. 그리고 따면 적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도박의 유형에는 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이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한 번도 그 분야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길이 아닌가 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 도박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도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창업 말고도 또 도박 같은 게 있어요.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돈을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내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 돈을 잃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이 나쁘냐? 아니에요. 주식은 좋아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도박처럼 주식을 해버린다. 계속 불확실성에 매달리게 되면 그거는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시간과 돈과 열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돈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열정도 저기도 쓰고 결국 나중에 남는 건 뭐냐? 없는 겁니다. 다 잃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이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주에 가깝고 의는 사실 요즘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요즘 헌옷 파는 곳들 많고 이렇게 그 수거함 같은 데 가면 옷 비슷하게 입을 만한 것도 많기 때문에 옷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있지 않아요. 그 식주 중에서 사람이 자는 곳은 확실하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주를 전세로 맡기거나 월세로 맡기게 되면 계속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월세가 오르거나 계속 그거에 맞춰서 휘둘려야 되니까. 근데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오르든 내리든 아니면 시장이 무너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 곳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생각하면 되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됐을 때 사람은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관리비 정도가 있죠. 요즘은 의식주 중에서 이제 의를 빼고 관리비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관리비를 해결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꾸준하게 들어오는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를 먹고도. 근데 그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관리비 해봤자 크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 배당주나 이런 걸로 안정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도 자신에게 투자해서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뭔가를 조립을 잘하는 사람이든 수리를 잘하는 사람이든 내가 뭔가 한 가지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능을 계속 팔면서 또는 그걸 가르쳐주면서 사람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재능들을 안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 재능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재능이 또 팔릴 만한 재능이 아니고 또 포장이 안 돼 있고 그 재능을 계속 사람들이 사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뭔가 미리 준비해서 자신을 계속 자신에게 투자하고 발전을 시키려는 그 분야에서 인생은 60대부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계속 돈이 될 수 있는 취미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 취미를 돈과 연결시켜서 지금부터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늦은 거예요. 지금도 늦어있다고 보면 돼요. 항상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가 뭐부터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지? 내 취미는 뭐지? 또 나랑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이 내 일이랑 적성이 맞는지 그것들을 챙겨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살기가 빠듯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간다는 거는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그냥 그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니까 솔직히 좀 실패해도 괜찮아집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그 일이 재밌었으니까 훨씬 더 즐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일은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이라는 거는 다다익선입니다. 노후에 많은 돈이 벌릴수록 당연히 좋겠죠.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온다? 그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적게 살아남을 수 있는 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먹는 돈, 2명 정도가 사는, 노후 부부가 사는 정도의 금액으로는 한 20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관리비 나가고 먹고 쓰고 그리고 여가까지 즐기는 비용을 다 토탈로 했을 때 한 2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세로, 22년 8월 시세로 200이면 충분하다. 일단 뭐 비즈니스 쪽으로 하는 거 말고 만약에 집에 있었고 뭔가 집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 수 있는 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읽거나 또 뭐 어쩌다가 TV도 보고 뭐 밥도 먹고, 그런 것도 계산해 봤을 때 월에 지금도 쓰는 돈이 50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 미래에 갔을 때도 역시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나이를 먹고 이제 놀러 가고 이제 여가로 이제 쓰려고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게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새로 벌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데, 그 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강의가 제일 좋아요. 사실 다른 데 가서 강의를 듣고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계속 연구를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계속 팔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브랜딩이라는 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를 좀 포장하는 거죠.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 퇴직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제일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저희도 오피스텔을 샀습니다만은 꾸준히 돈이 들어와요. 뭐 월에 50만 원이 됐든 55가 됐든 이렇게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에서 수익률이 좀 괜찮은 자산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결국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꾸준히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배당주 같은 게 있어요. 돈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배당주를, 미국에 그 고배당률이라고 돼 있는 황제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모든 배당 기일에 배당을 해줬다. 그것도 적절하게 약속된 금액만큼 계속 배당을 해준 것입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쌓인 그 배당을 해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넣어두면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을 쌓아안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택연금이라든지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 돈을 갖고 있어봤자 계속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또 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팔 게 아니라면 연금공단에다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에 보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노후를 만나면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꼭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TV 보기라든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그걸로 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일이랑 취미랑 다른 거다, 그러니까 꼭 취미는 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진 작가를 하시는데 지금 나이가 60, 한 5? 7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취미로 촬영을 하시다가 본업처럼 된 거예요.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취미를 좀 더 살리는 게, 노후에 도움이 될 만한 취미가 뭔지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해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뭘 이렇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쇠를 만지고 쇠를 막 자르고 뭐 나무 갖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모양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고 원래 좋아하셔서 하는 일이지만 그걸 나중에 작품으로 만들고 나면 판매가로 오히려 사람들이 팔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 그래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한다. 그럼 그림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게 되고 카운셀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처음엔 취미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잡담하시다가 조금 더 내가 이걸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비용도 발생되고, 원래 좋아하던 대화를 하면서 돈을 버는 업종들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이든.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저 그런 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뭐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고 나서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맞다 그게 있었지, 좋았지,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을 계속 생각을 함으로써 뇌에서 상쇄가 돼서 계속 좋은 일의 그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기대되는 일만 생각하기. 사람은 누구나 미래지향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은 결국 내가 이따가 어떻게 되지? 이따 어디 가야 되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는 그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다 미래 지향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왜? 당장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서 내가 좀 기대가 되는 거. 맞다. 내가 친구랑 모임하기로 했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기대되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그냥 행복하다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불행하고 지금 위기에 빠져있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냥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뇌에서 계속 행복 회로를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게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잘렸어요.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거, 그래 위기는 기회다.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뭔가를 또 해보자.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오히려 되게 위기고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웃기.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내가 저 사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억지로 웃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그래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을 새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일할 때도 밤새는 일이 잦았는데, 되게 힘들고 지칠 때도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비전이 생기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기대되는 일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은 좋아지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로 이제 귀결짓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들만 하면 됩니다. 짧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가 됐든 실질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를 버려야 돼요, 다. 왜냐면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을 벌었다. 거기에 생활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내가 500을 못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버는 돈은 뭐 200밖에 안 된다. 그럼 200에다 생활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보통 연착륙을 시킨다 그러는데, 500에서 내가 은퇴를 좀 있으면 할 거다 그러면 미리 돈을 좀 줄여놓고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노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돈으로. 그리고 200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500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200으로 가게 되면 되게 불행해요. 근데 내가 200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500일 때 이미 400으로 줄여보고 300으로 줄여보고 나중에 200 수준에 맞춰보면 연착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200의 수준이 맞춰져 있으면 그 나머지 돈은 다 잉여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나중에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돈이 될 거고요. 200에 도움이 되는 돈이 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500에서 강제적으로 200이 됐을 때는 굉장히 상실감이 큰데, 500에서 내가 스스로 200에 맞춰서 서서히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건 상실감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상실감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추게 되면 그 시드머니라는 게 생기니까, 그 시드머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이 벌릴 수 있을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방법대로 여러 가지로 굴리는 거죠. 제발 도박하는 건 안 되고요. 시드머니를 이렇게 모으고 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훨씬 더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필요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쓰는 거에 이유를 붙여요. 근데 쓸만하니까 썼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아야 될 거에 돈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줄이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반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안 쓰려고 하면 안 쓰게 돼요. 보통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면요, 내가 써야 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방이 뭐 15만 원짜리다, 뭐 30만 원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애 이번에 학교 가는데 100만 원 정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다 써야 되는 돈이었어요. 반대로
반대로 뭐 학원비 30만 원, 50만 원 보내줘도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끝도 없는데 노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꼭 써야 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래 수준이 200이었다. 200에서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0에다가 수준을 다 맞춥니다. 15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 되는데 원래 내가 500을 벌고 있었을 때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200을 벌고 있으면 못 쓴다고 생각해야지 그 15만 원짜리 가방을 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할부를 쓰고 카드를 쓰고 미래의 자원을 계속 땡겨 쓰기 시작하죠.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처럼 뭐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다 맞추죠. 그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 200이라는 돈을 정해놓고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예산 분배를 짜기 시작하면 200만 원에 무조건 맞아져요. 처음부터 아예 뭐 노트에다가 써요. 200만 원 딱 적어놓고 내가 지출할 수 있는 것 리스트 종류별로 카테고리 딱 바꿔놓고 이 식비 얼마, 주거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비용을 쓸 수가 없었으니까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할부를 쓰거나 대출을 쓰거나 카드를 쓰는 식으로 변수를 내는데 그 변수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다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그 변수를 쓸 수 있는 통장, 보통 제가 통장을 여러 개로 구성을 하는데 급할 때 쓰는 돈을 계속 꾸준히 모아둡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요 정말 아까 그 변수가 터졌을 때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노후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